예,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의원이 이 존재 이유를 확실히 입증했던 정의당 새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20대 국회의 비례대표 초선이죠. 이정미 의원입니다. 어떤 각오가 계신지 정의당의 이정미 신임대표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공식 취임하신 거죠, 오늘? 네네, 오늘 취임했습니다. 네. 일전에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 대표 당선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전화해서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정미 대표한테도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전화 주셨나요? 네, 어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네. 뭐 어떤 말씀을 나누셨죠? 일단 저는 국정에 여러 바쁘시기 때문에 네. 건강을 잘 돌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예. 대통령께서는 정의당을 믿고 또 협력해 줄 것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 이 정부의 개혁 방향이 올바르게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상당히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가신 것 같은데, 네. 심상정 전 대표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정의당의 더 큰 성장을 견인해야 될 책임을 지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어깨 넓으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입증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발판으로 집권까지 꿈꾸는 유력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정치 바깥에 소외된 많은 분들, 여성, 청년, 비정규직 이런 분들을 제대로 대변해서 정의당을 아래로부터 외연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네. 특히 내년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예. 지방선거에 정의당의 또 제2도약을 이루고 선거제도를 바꿔서 2020년에 명실상부한 제1야당까지 만들어 놓겠다. 이것이 저의 포부입니다. 예. 선거제도를 바꿔놓겠다 하셨는데 그 내용은 좀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네. 그동안의 선명성을 강조해 오셨지 않습니까? 정의당에. 네네. 정의당의 선명성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정당 체제가 누구를 명확하게 대변하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네. 정의당은 우리가 대변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일하는 다수 서민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그 위에서 우리 당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가 기업의 성장, 기업의 이익 이런 것이 제일의 가치로 여겨져 왔었는데요. 네. 이제는 이것이 좀 바뀌어야 된다. 예. 노동하는 사람들도 존중받고 기업의 성장만큼이나 생명 안전이 중요하고 예. 또 사람들의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 그런 비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네. 서민들, 그리고 많은 약자들을 말씀하실 때 앞에서 여성, 청년, 비정규직을 말씀하시는데, 이 세 계층으로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네, 거기에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한 네. 번도 제대로 호명되지 못하는 농민들도 있고요. 네. 또 성소수자들도 있고, 예. 이런 정치가 그동안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던 분들, 이 배제되어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정치 중심으로 불러일으키는 이런 역할을 정의당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성소수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퀴어 축제가 이제 얼마 있으면 열리잖아요, 그죠? 내일 있습니다. 내일 있죠, 그죠? 예, 예. 예, 저는 내일 퀴어 축제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사실 사람의 성 정체성 자체가 네. 인권을 차별받아야 하거나 네. 인권을 보장받지 못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면 네. 기본권이 인정되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그간 여러 사회 다방면에서 너무 많은 차별을 받아왔고 예. 그래서 이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고 그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또 참석하신다 그러니까 또 한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이정미 대표께서 2020년 총선에서 제1야당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내 6석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제 선거제도 바꾼다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존의 선거제도 하에서 2020년 총선에서 제1야당을 되시려고 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정의당이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이 7%입니다. 지난에서도 7% 이상의 득표를 받았는데요. 네. 그러면 300명 국회의원 중에 7%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의석을 가져야 합니다. 예. 2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소송구제 하에서는 지금 그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는 네. 6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 현재 집권 여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네. 이것은 한국 정치가 이제 좀 뭔가 정상적 과정으로 가라는 어떤 정당 재배열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것에 걸맞는 국민들의 민의를 골고루 그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네.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 농민, 성소수자 이분들을 네. 각각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분들을 탄생시키고 또 지방자치제에도 이런 정책들을 나타낼 수 있는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네네. 정책과 가치에 투표하시는 제도로 되어서 네.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입법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심상정 전 대표 얘기가 네. 200만 명의 표심은 지난 대선에서 얻었는데 네. 많은 국민들이 사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정의당의 정체성 아까 말씀하신 그 선명성 네. 이 문제에 조금 뭐라 그럴까 취약한 게 아닌가. 그래서 외연을 넓히는 차원에서 조금 진보적인 색깔을 네.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유동성 있게 유연하게 좀 가져가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보의 가치가 이념적 선명성 이런 것만으로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하나는 이번 대선이 200만 표를 획득하면서 진보정당 역사상 최대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 앞으로 이 기반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각오로 제가 일을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대변하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힘이 없다 뿐이지 수적으로는 가장 다수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수인 분들의 분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들이 그동안 정치권 안에서 잘 크지 못했던 이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들을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저 정당은 우리를 대변하는구나,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게 되면 네. 그분들을 통해서 집권의 가능성을 훨씬 넓혀 나갈 수 있다. 정의당은 이런 전략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여성, 청년, 비정규직, 농민, 성소수자 각자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치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정치이지만 또 정치라는 것은 화합과 각자의 공약수를 최대한 끄집어내어서 최선의 결과를 끄집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계획이 좀 필요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정치라는 것이 갈등의 숫자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네. 일단 그 갈등이 정확하게 각자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가 일단 정확하게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 네. 속에서 예. 이 갈등을 조절하고 통합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네. 사실 이분들의 이야기는 그 갈등의 숫자에 그동안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정의당이 이제 그분들을 대변하면서 그 속에서 전체 사회를 통합시켜 나갈 수 있는 최대 네. 공약수를 또 만들어 가겠다. 예.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청취자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의당의 지난 선거에서 뭐 200만 표 뒀다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확장의 가능성을 지금 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죠? 네, 네. 오늘 여야 4당 대표 만나셨죠? 네, 다 배웠습니다. 예, 뭐 덕담을 나누셨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네. 정치인분들은 말씀 나눌 때 보면 이 언중유골이 있던데 뭐 그런 건 없었습니까? 추미애, 이혜은 두 대표가 다 여성 대표시기 때문에 예. 이미 지금 여성 당대표 시대가 열렸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예. 제가 단순히 여성 대표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네. 우리 사회의 여성 차별 문제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좀 이 불합리한 선거제도 개혁, 다당제 시대에 맞게 네.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당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네. 앞으로 또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설득드리고 함께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그런 국회로 변화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성 당대표 시대가 진짜 열리고 있는 것 같고, 뭐,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서 뭐, 메이 영국 수상까지 여성의 정치적 참여와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 같은데요. 네. 정의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신 바 있죠? 사실 지난 인사청문회에 네. 제가 조대엽 후보자님의 어떤 사회이사 문제에 대한 불투명한 해명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노동 문제를 다루는 수장으로서 현장에 대한 예. 파악이 너무나 안 돼 있다는 부분들을 좀 강하게 질타를 했었는데요. 그렇군요. 결과적으로는 이번 정부의 여러 그 직책 중에 노동부 장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위를 그럼요. 가진다고 생각을 예.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까지 기업 성장에는 국가가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좀 예. 충분한 검토가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제가 좀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예. 결과적으로 도덕성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예. 뭔가 이렇게 적격 판정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제일 먼저 기자회견을 했고 예. 대통령께서 좀 더 좋은 인사를 발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정적 견해를 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오늘 본인 스스로가 사퇴를 했고 또 그 과정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네. 보다 더 강력한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의 권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개혁적인 인사가 예. 또다시 선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이 절대적 비교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를 넘고 있는 상황인데, 최저임금은 8불 50인 상황이고요. 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 한 5만 6천 불 정도 1인당 국민소득이 되고 있는데, 한 7불 5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덜란드도 한 6만 불 넘는데 11불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당의 의견을 좀 짧게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까지 10,000원을 목표로 했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매년 그 두 자릿수 인상이 진행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7,500원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예.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예. 이것은, 최저 생계비에도 아직 못 미치는 아주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부와 그리고 노사정 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토론하시고, 네. 또 중소상인들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카드 수수료나 가맹비, 그다음에 뭐 도급거래 시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함께 수립해 나가면서 사람들의 삶을 이제는 조금 더 적정임금을 받고 적정 시간 일할 수 있는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정에 여러 바쁘시기 때문에 건강을 잘 돌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는 정의당을 믿고 또 협력해 줄 것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정부의 개혁 방향이 올바르게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상당히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가시는 것 같은데 심상정 전 대표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정의당의 더 큰 성장을 견인해야 될 책임을 지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깨가 아주 무겁습니다. 어깨 넓으세요? 뭐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입증받는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 그런 비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서민들, 그리고 많은 그 약자들을 말씀하실 때 앞에서 여성, 청년, 비정규직을 말씀하시는데, 이 세 계층으로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네, 거기에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한 번도 제대로 호명되지 못하는 농민들도 있고요. 또 성소수자들도 있고, 이런 정치가 그동안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던 분들, 이 배제되어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정치 중심으로 불러일으키는 이런 역할을 정의당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성소수자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의원이 이 존재 이유를 확실히 입증했던 정의당, 새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20대 국회의 비례대표 초선이죠. 이정미 의원입니다. 어떤 각오가 계신지 정의당의 이정미 신임대표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공식 취임하신 거죠, 오늘?
네네, 오늘 취임했습니다. 네. 일전에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 대표 당선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전화해서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정미 대표한테도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전화 주셨나요? 네, 어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네. 뭐 어떤 말씀을 나누셨죠? 일단 전화 갔습니다. 네. 이제 이것을 발판으로 집권까지 꿈꾸는 유력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정치 바깥에 소외된 많은 분들, 여성, 청년, 비정규직 이런 분들을 제대로 대변해서 정의당을 아래로부터 외연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네. 특히 내년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예. 지방선거에 정의당의 또 제2도약을 이루고 선거제도를 바꿔서 2020년에 명실상부한 제1야당까지 만들어 놓겠다. 이것이 저의 포부입니다. 예. 선거제도를 바꿔놓겠다 하셨는데 그 내용은 좀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네. 그동안의 선명성을 강조해 오셨지 않습니까? 정의당에. 네네. 정의당의 선명성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정당 체제가 누구를 명확하게 대변하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네. 정의당은 우리가 대변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일하는 다수 서민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그 위에서 우리 당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가 기업의 성장, 기업의 이익 이런 것이 제일의 가치로 여겨져 왔었는데요. 네. 이제는 이것이 좀 바뀌어야 된다. 예. 노동하는 사람들도 존중받고 기업의 성장만큼이나 생명 안전이 중요하고 예. 또 사람들